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왜 장 소장님 왜 아니요. 이렇게 크게 잘 지내시진 않으셨나요? 잘 지내. 잘 지내셨어요. 조금 전에 일부에 그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비판을 신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한국 정치에 나아갈 길을 놓고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조정훈 의원을 일단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한번 자리 마련해 볼까요?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한국 정치에 나아갈 길을 놓고 한 비판이 아니던데요. 뭐 이준석의 말투, 태도 이런 건데 그 뭐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를 젊은 의원이 나와서 왜 그러세요 또?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 보수 정당의 방향을 놓고 예. 이준석 대표의 노선과 예. 또 조정훈 이제 시대전환 대표의 노선이 이제 충돌하는 토론이라면 흥미롭겠죠. 근데 뭐 품격, 태도, 말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토론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걸 놓고 하는 거면 반대고 노선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뭐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 그 조정훈 대표는 이제 막 보수 정당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노선 비전 어떤 건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가해자의 편을 든 옆에서 구경꾼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게 됐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놀랬던 게 뭐냐면 시작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예. 조정훈하고 양자 토론 할 거야? 이렇게 문자 문자 보냈더니 보내셨어요? 아까 인터뷰 들으시면서? 답이 왔는데,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겠다는 쪽입니까? 안 하겠다는 쪽에 방향만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좀 안 하겠다라는 쪽 같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눈 또 뭔지. 느껴져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그럼 또 잠시 후에 댓글쇼에서 정꿀쇼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일요일까지만 해도 이거 월요일에 발표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얘기가 난항이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요한 박사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장 그러니까 소장님? 일요일 날 오후부터 인요한 박사가 거론되고 있다,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가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고사했고, 또한 많은 분들이 대상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대 청년 뭐 의사, 이 사람은 뭐 부인이 말려서 못한다. 30대 청년 그분이 1순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부인이 말렸대요? 박모 씨라고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 영입 대상자로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놨던데, 그분은 이제 가족이 말려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렸다고 하고요. 혹시 그분이 내과 의사 박은식 씨입니까? 맞아요. 지금 혁신위원 하마평에 있던데 예. 그분이 원래는 혁신위원장 후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네. 뭐 이준석도 품고 막 이래가지고 다 품고 가겠다. 왜 품어? 안 돼. 배제. 그 인터뷰 때문에요? 예. 그랬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랑 금요일 날 아침에 한 그 인터뷰? 네. 다 품고 가겠다 이거? 예. 그렇구나. 금기호가 된 것 같아요. 이준석 품자 이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을 좀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뭐 성품, 민품, 뭐 또 의료계에서 또 보수 쪽에서 상당히 좀 인정받던 분이었거든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는 많지만 예. 저는 좀 다르게 좀 이따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일단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요한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명성이 굉장히 높고 또 존경받는 분이고 집안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분인데, 이제 정치 영역에서 뭐 이렇다 할 활동을 한 건 없어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인수위에서 국민통합부위원장 이런 역할을 했지만은 그건 뭐 이제 정당 정치에 직접 참여한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생소한 일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뭐 하나가 예민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작업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당 내부에서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권한이죠. 실질적 권한. 맞아요. 전권을 무서울 정도로 줬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예. 김기현 대표도 전권이 없잖아요. 근데 전권이 없는 대표가 준 전권이 어디까지일까요? 아하. 당대표를 너무 무시하시는 발언 아닙니까? 뭐 다 집권 여당 당대표인데요. 뭐 다 알면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이제 공천 룰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퇴출과 영입의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거 못 세우면은 그냥 이렇게 좀 애두르는 얘기들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할 시간도 없을 거고 많은 걸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인현 위원장이 목표를 세우신다면 뭐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다만 상당한 갈등을 동반하게 될 거라는 거를 감안해야 될 거다. 그걸 생각합니다. 돌파할 정도의 그렇죠. 각오가 돼 있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인요한이란 인물을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후한 점수 주시는 거고 다만 뭐 지금 어쨌든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는 없잖아요, 별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아는 분을 꺼냈다는 게 예. 웬만한 분들은 아는 분을 꺼냈다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인 거죠. 다행이다. 박원석 의원님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최적의 구원투수다라는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축구 선수거든요. 축구 선수가 어떻게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냐. 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이분이 활동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공부 좀 해보고 예, 예. 그리고 혁신안 뭘 해야 될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라고 했거든요. 구원투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정말 능력 있고 그렇죠. 투입하자마자 바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이제 와서 공부해가지고 문제점 뭘까, 혁신위원들은 누구로 할까 이러면은 대략 뭐 한 2달 정도 활동하게 될 건데 2달 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가 뭐 정권을 준다고 했지만 예. 그 전권은요 혁신이 구성과 관련된 정권이었어요. 제 문맥을 읽어보니까 자 이뇨한 위원장님 혁신위원 구성과 활동 기간과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정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뇨한 위원장님 혁신위원회에서 내놓는 안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다 통과시킬게요. 그러고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혁신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전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 안 하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두 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 혁신이 성공의 키는 그 전권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아마 이뇨한 위원장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그리고 뒷얘기들이 예. 계속해서 또 보도가 될 겁니다. 어떤 뒷얘기요? 그러니까 말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 또 김은경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예.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재산에 뭐가 문제가 있네, 뭐 가족 간에 뭐가 문제가 있네, 털잖아요. 계속 나오죠. 네.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혁신위원장, 혁신위의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변수가 툭툭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그것도 중요할 우린 거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처음 검증대에 서가지고 예. 검증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렇게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던 분이 예. 예를 들면은 의사할 때 간호사들에게 어떤 뭐 갑질을 했다.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이거 예를 드신 거예요, 예, 그건. 논란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성공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된 배경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추천이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그게 또 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은 옛날부터 친했던 거 맞다. 매일 통화하는 사이였던 거 맞고 다만 이번에 그분만 추천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추천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는 박 의원님. 김한길 위원장이 요즘 당내에서 갖는 영향력 그 위상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대통령한테 정무적 조언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 행사에서 예.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가지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극찬하는 네.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총선의 역할론,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실리는 것 같은데 음. 본인은 뭐 한사코 그걸 갖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떠났고 뭐 신당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들 것도 없고 지금 국민통합이 이 일에 전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또 한 번 위기가 오게 되면 음흠. 그 얘기는 이제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 지지율의 변동이 없고 내년에 수도권 총선의 패색이 짙게 드리워지면 뭔가 긴급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긴급 처방으로 여전히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인 것 김한길 같아요. 카드. 예. 그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어쨌든 민주당을 잘 아는 분이고 네. 또 어쨌든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 과거에 좀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를 알고 네. 선거에 지략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같은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내 이제 주류 여기서 이제 전통적 그 국민의힘이 주류로 하면은 영남 그렇죠. 기득권 현역 의원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윤핵관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예. 그게. 근데 그쪽에서 꼭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김한길이란 인물이 아니 그런 카드가 등장한다는 건 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기를 맞고 예. 당을 한번 뒤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기 기득권들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어허. 저는 인용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TK 쪽에서 아니 왜냐하면 인용한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도 다 내려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뭐 어쨌든 정확히 기존- 뭐라 그랬냐면은 네. 국민의힘의 힘이 뭐 센 분들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기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한 경계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임명직 당직자 물러나고 힘 사무총장 인선할 때 예.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하기도 했고 예. 결국에 이제 돌고 돌아서 이만희 의원을 했는데 네. 결국 다 이게 이제 PK, TK 영남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인영 위원장에 대한 당내에 이 시각도 그 경계의 시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참 이게 정치란 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김한길 역할론,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라는 건 이건 뭐 분명하고 같이 논의하고 뭐 정무적으로도 토론하고 이런 사이라는 거는 지금 뭐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떠냐에서는 일단 기득권 TK 의원들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추천을 했다고 알려진 이 인효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반신반의 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평이신데 어제요. 하도 이제 김한길 신당론 이런 게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김한길 위원장한테. 김한길 위원장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예.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그 신당론, 지금 국민의힘을 두고 외부에서 신당을 김한길 위원장이 만든다더라. 이른바 윤석열 신당. 그런 다음에 신설 합당한다더라. 막 이런 시나리오가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딱 부러지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자 기자가 총선에서 역할은 하십니까? 여기서 아닙니다를 하진 않았다는 거. 이게 어제 포인트였어요, 기자들의. 아닙니다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갔다는 거.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정치인의 말은 반대로 인식을 하는 게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신당 만들 거고요.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근데 끊임없이 예. 저러한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고 또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이 판 자체를 바꿔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한번 담보해 보겠다라는 생각과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설 그리고 김한길 배우설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거다. 저렇게 1월달. 본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살아있다고 보세요?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해가지고 자 내가 창당 준비위원장 하고 예. 자 내 밑으로 자 사람들 모아가지고 창당할게 이런 형식은 아니겠죠. 그냥 외곽에서 그냥 본인은 설계도만 딱 그려가지고 딱 노안개 주는 거예요. 설계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 따르는 사람들이 예. 외곽에서 예. 뭐 당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것도 뭐 윤석열 신당, 김한길 신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이 체제 이 구도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상당히 좀 변화시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뇨한 위원장이 네.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김한길 신당, 이른바 윤석열 신당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그 신설 합당을 한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많아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간판, 이런 새로운 인물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번 봐보세요. 네. 이 상태대로 쭉 가다가는 네. 민주당한테 다수당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일단 음식점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일단은 간판 바꾸고 상호 바꾸고 뭐 주인도 좀 바꾸는 모습 보이고 종업원도 좀 바꾸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자체를 놓고 간판만 바꾸는 걸로는 그 효과가 안 날 거다. 그래서 제가 외곽에서 생각하기에는 외곽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과 같이 합당을 하는 형식으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거기에 비명계도 합류하는 어떤 그런 구상까지도 김한길 위원장 머릿속에 있다고 보세요? 워낙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뭐 관계도 있고 돈도 하시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살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 관계, 그 상황이. 자, 박 의원님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당 합당을 YS가 했던 그런 류의 이제 정계 개편 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합 민주당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모험을 했던 이제 그런 신당 창당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이 확장성을 겨냥한 플러스 알파 용 어떤 신당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어쨌든 커져야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커지려면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하나는 영입의 방법일 수 있고요. 영입 방법보다 조금 더 극적인 게 저런 거죠. 바깥에 있는 중도 세력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갖다 붙이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당명도 바꾸고 뭐 색깔도 좀 바꾸고 물론 이제 대통령 색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 이제 인물의 면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유의 그런 신당 창당과는 의미가 좀 다른 거고 그거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상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게다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스펙트럼상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일각에서는 이거 이렇게 극우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는 선거를 못 치른다. 이 고민이 특히 이제 늘 중도지향적 정당을 해왔던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아마 그런 조언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혁신위가 떴기 때문에 두고 볼 텐데 지지율이 꿈쩍 안 하고 뭐 그다지 큰 성과가 안 나온다 하면 그 다음 카드로 여전히 김한길 위원장이 움직일 카드. 그게 신당이 됐든 비대위가 됐든 움직일 상황은 그 카드는 남아있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거네요. 저 하나만 혁신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뭐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을 혁신위가 할 수 있다면 왜 김기현 지도부는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인요한 위원장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되게 위험해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뭐요? 기자들 전화를 다 받아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어제부터 안 받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또 확정된 다음부터? 어제 저녁에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기자들, 뭐 옛날부터 알던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기자는 또 다 받고 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미주알 고주알 본인 생각을 너무나 쉽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말씀 잘하는 분이고 언변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본인과 혁신위원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을 하자면 말수를 좀 줄이셔라. 말을 아끼고 그냥 공식적으로 기자분들 다 많이 있는 자리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좀 줄이시고 기자들 전화는 당분간 받지 마시라.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뉴스쇼 인터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김현정 뉴스쇼는 당연히 나오셔야죠. 여기서 나오시고 다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혁신위원회 누가 올 것인가 그 이름이 벌써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뇌과의사 박은식, 삼민투 하문경, 범민련 민경우, 회계사 김경률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조선일보발 보도네요. 뭐 이 정도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 댓글쇼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면서 했던 말 준비가 됐나요? 들어보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왈가왈부 나왔어요. 왈가왈부 하지 말자. 어제 요 왈가왈부가 완전히 키워드였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예정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문제로 체포동의안 표결했는데 당의 뭐 그 일부 가결 의원들에 대한 징계론도 있지만 당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상태에서 내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다가 강서 재보궐 선거 결과로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좋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저게 궁극적인 통합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 공천 앞두고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난제 중에 하나는 수요 공급이 너무 안 맞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자리가 없어요. 지난번 총선을 너무 크게 이겨놓다 보니까는 아주 전통적 험지 빼놓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해야 지금 밖에서 신인이든 뭐 아니면 친명계든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제왕적 그 총재처럼 물갈이를 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스템 공천이어가지고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결국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이 친명계 의원 주자들한테 집중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 결과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비명계나 현역 의원들은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겠냐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당연히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내에 최대한 이제 이런 불협화음을 늦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정돼 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는 없어졌지만 재판 리스크는 계속 있거든요. 재판에서 이제 증인들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기사로 쫙 도배될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리더십도 흔들립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공고해졌잖아요. 그렇죠.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하지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봉투 3명한테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개 정도는 더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계속 민주당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통합의 메시지 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비명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 나간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말하고 행동은 좀 다르잖아요. 오케이. 못 믿겠어요. 그 행동을 보겠다 이런 말씀. 그걸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에다가 향후 예정된 방송 출연, 뭐 대학 강연 일정을 쭉 공개했어요. 움직인다는 거죠. 이 액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다음 총선에 본인이 출마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정치인이 그냥 건너뛰고 나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그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지금까지는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봤지만 당 안팎으로 뭘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존재감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최소한 자기 사람들이 많이 공천돼서 당선이 돼야 이 총선 이후에 당내 역학관계에서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보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갈등 요인이죠.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면 또 반작용으로 이제 친명계는 그에 따라서 반대로 결집을 할 거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장동 수사부터 이 모든 수사에 원흉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였다 이 인식이 이 강경 지지층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 요인이 될 겁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본방송 돌쇠 토론 진행하고 오늘 댓글쇼 있는 날입니다. 정치 댓글쇼 정꿀쇼에서 두 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